우리나라에서 박사 학위가 가장 많은 스님 하면 자연 스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 포교를 가장 열심히 하는 분 해도 우린 자연스럽게 자연 스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때론 강하게 그리고 때론 친절하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스님입니다. 김미진의 울림파티 말씀파티, 오늘은 자연 스님을 울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월 중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라디오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나와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랬었나요? 다 까맣게 잊고 계신 건가요? 아니 3월이면 네. 전주도 전생이에요. 저희 나이대가 되면 어제도 전생입니다. 3월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아직 젊으신 거예요. 네, 그럼 이건 행복한 겁니다. 아주 예전 일이군요. 3월이면 기억을 못하시고 있다니 아쉽습니다. 섭섭한데요? 아니 그때 뵙고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스님께서 자주 방송을 하시러 오시니까 잠깐씩 이렇게 뵀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리고 9개월 만에 다시 울림 파티에 참여해 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동안 뭐 이리저리 많은 걸 했었죠. 네. 단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몇 가지를 했었죠.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뉴스를 진행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스님을 뵐 때마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거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전생의 일로 넘겨야 되나요? 그러면 스님께서 요즘에도 여전히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소임과 또 월정사 교무국장 소임하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교학처장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강사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잡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또 이제 처리해야 할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좀. 예. 그렇군요. 저랑 전혀 안 맞는, 저는 이렇게 제도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BTN과 함께하는 붓다로드 굉장히 공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시네요. 아니, 공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냥 대충 하시나요? 대충 던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벌써 40회가 됐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듣고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하고는 약간 달리 이 이야기 쪽으로 역사를 넣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이 가져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에서 한국까지 오는 붓다로드인데 예. 지금은 아직 인도 출발 안 했습니다. 출발 안 하셨군요. 이제 40회 동안 출발 안 하시고 뭘 하시고 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역시 준비가 반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 요즘은 붓다 인사이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시사적인 거 시사랑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또 시사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붓다 인사이드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좋게든 부정적인 거든 이렇게 좀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혹시 그거는 저는 그거 반응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만 들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안에서 하고 네. 그게 유튜브로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와닿는 그런 건 없군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붓다로드는 유튜브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네. 붓다 인사이드는 그게 약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처리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못 올리고 그다음에 그거는 시사성이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논점들이 약간 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수명이 짧은 프로거든요. 네. 그래서 힘든 거에 비해서는 먹잘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붓다 인사이드 힘든 거에 비해서 먹잘 게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두고두고 이렇게 좀 울고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시사적인 게 강해서 뭐 조국 사건 뭐 벌써 끝났잖아요. 네, 이미 끝났죠. 이게 기억도 사람들이 이제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걸 뭐 유튜브에 올린들 누가 보겠어요. 제가 느꼈던 그런 체감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회사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붓다 인사이드를 봤다. 그래서 안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또 반면에 제가 스스로 보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느낀 거는 아니 이렇게 불교계에서 시사적인 걸 좀 다뤄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네.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해요. 왜냐하면 불교하면 이렇게 큰 스님들께서 맨날 같은 자세로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도록 네.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체면에 빠지는 듯한 느낌에 지나다 보면 1시간이 가고 네. 뭐 이렇게 되는 프로들이 대부분 많은데 네. 시사성을 다룬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프로예요. 그러면 아까 스님께서는 법이나 뭐 제도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좀 법, 제도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막말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서 네.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럼-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쪽은 사회학 전공하시는 네. 분들이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거 막 외워갖고 이렇게 빽빽이해서 오시고요. 저는 대충 읽어보고 네. 상황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치고 들어가는. 예. 그리고 혼란을 주고 그분들이 너무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뇌를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붓다 인사이트에서 감초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고 어때요? 보니까 네. 이 방송국이랑 3개나 하고 있네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어요. 네. 그 자연 스님과 소댕기기. 소댕키키. 예. 그건 뭔가요? 그거는 답사 같은 걸 이렇게 가서 네. 유튜브용으로 한 5분에서 7, 8분용으로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프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데 네. 확실히 불교 쪽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갑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시청률이 보통은 별로 좋지. 짧은 게 유튜브에서는 먹어주는 거고 한 네. 50분짜리 잘 안 먹어주거든요. 그렇죠. 붓다로드가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5분이면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한번 볼 법도 네, 그런 한데. 용으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봅니다. 네.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유적지 같은 데 가서 설명해주고 이건 뭐고 거기에 직접 얽힌 가셔서? 진기한 이야기들 죽었다 깨나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너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나한테 보는 별 것 같아요. 필요가 없구나 이러면. 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불리는 자연스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출가학교 찾는 분들 연령대도 좀 궁금한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출가를 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아니 이제 미성년자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하고 관련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아니면 부모님이 좀 넣어서 정신교육을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좀 학생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삼천교육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자율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넣으면 정신교육이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청춘 출가학교 그리고 외국인 출가학교, 여성 출가학교, 황혼기 출가학교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면 아무래도 좀 그 에너지, 시너지가 훨씬 더 커지겠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 23일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짜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혼기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자꾸 황혼기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낙엽줄 뭐 이래가지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에 꼭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 큰 절에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원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저런 황혼기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에서 계속 단순 반복적으로 계시는 것보다 맞아요. 특히 이제 자녀분들 다 이렇게 결혼하시고 나면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상들이 되면 그런 데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70되신 분인데 네. 바깥 어른이 이제 부살님한테 고맙다고 절도 하고 이런 경우도 그래요? 있어요. 네.
이렇게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미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연세들은 지금 이제 세대들하고 달라서 상당히 여성 억압적이었던 그런 그런 분위기들이 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대중 앞에서 내가 내 부인에게 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큰 그렇죠. 용기고 감동이고 그다음에 그 보살님 입장에서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어느 정도 이상은 해결이 안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뭔가 위로를 받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서로에게 참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출가 학교 프로그램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출가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모두 스님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출가 학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포교라고 하는 방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출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원래 인도나 동남아 같은 데서는 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센터나 안 그러면 무슨 템플스테이 가듯이 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가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는 인생에 한 번은 군대 가듯이 출가를 하고 온다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갔을 때 아주 젊은 여성분이 출가를 했는데 되게 얼굴이 밝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네. 이랬더니 자기가 다음 주에 시집을 간대요. 출가를 하고도 시집을 가군요. 출가를 하고 시집을 간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있느냐. 그런데 그거는 그 양반은 시집 가기 전에 한번 출가해보고 싶은 게 원이에요. 그래서 몇 달짜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을 자기가 성취하고 시집 가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출가를 마치게 됐고 그 다음에 시집도 가게 됐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 원하던 걸 다 이뤘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한다가 아니고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네. 인도나 동남아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가족과 끊어지고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서 그 중간에 소개할 수 있는 완충지대 그다음에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 그게 방송 같은 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출가한다 하면 뭐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막 뭐 말리고 어쩌고 맞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군요. 그런 경우 제가 지금까지 저도 본사 교무를 하면서 네. 이제 행자들을 다 교육시키는 게 제 업무거든요. 네. 그리고 교무라는 게 각 본사에 소속된 스님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예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거는 방송에서만 저도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봅니다. 근데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고 이제 2년 동안 회사에 있으면서 가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자기 아들이 출가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출가 안 하고 다른 데 갔을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님 말씀처럼 이렇게 출가와 가족 간의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출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세간에 퍼져 있는 그런 편견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술가가 그런 예술 세계에 빠지듯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출가. 그리고 생각처럼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요.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비구니 스님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비구 스님은 비구 스님 사찰은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 존재한다면 여기가 천국이다. 편합니다.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이상 다 성취할 수 있고. 그러면 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출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지. 진정한 대장부가 되는 길이 저는 출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깨달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름의 충분한 향기를 가진 사람이다. 네. 그러면 출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진의 올림파티 오늘은 대학 교수인 동시에 월정사 교무국장 그리고 철학, 미술사학, 역사, 교육학 등으로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자연스님 모시고 있습니다. 강연도 많이 하시고요. 책도 많이 출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붓다로드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면서 인도부터 출가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인도 관련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붓다로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라조 카레 한번 들어볼게요. 노랗고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타지마할 양파 넣고 감자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남았을 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돌려 먹어라 Right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Oh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사이다 순한 맛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타지마할 찍어 먹고 비벼 먹고 그릇까지 핥아 먹자 남았을 때 아하 남녀노소 개나 소나 반해버린 이 맛은 뜨거워진 후라이팬에 손목에 스냅을 이용하거라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Oh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짭조름한 단무지에도 산념 묵은지에도 Oh thank you thank you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알 좋아 샹티 샹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사이다 네, 인도 카레 드셔보셨나요? 이 카레라는 노래 너무 재밌네요. 인도 카레는 알지만 인도 사이다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그냥 인도와 관련된 당신들이 아는 단어를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마스테도 나오고요. 타지마할도 있어요. 타지마할도 있고. 네. 네, BTN 불교TV에서 붓다로드를 진행하고 계신 자연 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좀 궁금한 건 공부가 재밌으신지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 그런 얘기를 생각보다는 많이 듣는데요. 네. 이 세상에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소일 삼아서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됐어요. 그 보통 그러니까, 공부를 소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정도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석사를 2개 했고 박사를 6개를 했기 때문에 네. 진짜 많은 선생님들을 봤거든요. 그중에서 머리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공부를 재밌어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율곡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구도자원공이라고 하거든요. 9번 장원급제를 했다. 그러니까 9번 전국 1등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 9번은 아니고 한 5번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냥 이제 과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율곡집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퇴계집에는 공부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공부가 쉬운 사람은 없어요. 단지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네. 행복의 만족도도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마치 커피 같은 경우도 그냥 마시냐 안 마시느냐의 개념이 아니고 네. 커피 향이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다양한 문화적인 걸 즐기고 그다음 행복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식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부하면 자꾸 학교 공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네. 자신의 도덕적 함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취미식의 공부 그런 공부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스트레스 받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이제 쉽게 아까 검도 그거 네.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네. 것도 공부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검도 같은 운동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중국어 같은 걸 좀 배우거든요. 그런 거를 중국어를 배우다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 마디씩 두 마디씩 써먹을 때 그 굉장히 쾌감을 느끼긴 해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님과 격이 다르지만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저는 공부다운 공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공부는 저는 안 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게 걸리면 저는 0점을 맞아도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평균을 맞춰야겠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신 자연 스님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하시는 공부 재밌게 하고 계시고요. 2019년 그렇다면 스님께는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또 그래봐야 한 해죠.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시간 낭비 같고 계속 현재하고 미래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약간 시간 낭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다들 돌아보면서 연말을 정리하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미래를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와 인문학에 대한 모든 강좌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보겠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찾아가야 되지 예전처럼 무슨 오세요 하든지 시간을 맞춰놓고 한다는 것은 네.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불교 포교라는 관점에서 유튜브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그리고 불교가 접해지기 쉬운 코드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제 포교 활동을 하실 계획이시고 2020년에도 계속 하시겠죠? 예, 저 혼자만 할 생각은 아니고요. 잘하시는 분들을 다 모셔서 네. 관련된 것들이 전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EBS 같은 걸 네. 유튜브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불교 EBS 같은 느낌이군요. 예, 교육 관련된 거, 문화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동양학 전반이 동양학 전반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스님 제가 사실 첫 DJ를 맡고 3월에 스님을 모셨는데 방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재밌고 뒤돌아볼 필요 없이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 없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이죠.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걸 잘했으면 안 그러면 내가 그때 그걸 알고 있었으면 나는 네. 이렇게 했을 건데 라는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앞을 보고 질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권리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네.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 가슴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네, 누구한테나 좋은 스승이고 좋은 스님이십니다. BTN 김희진의 올림파티 청취자분들께 또 한 말씀 짧게 남겨주시죠.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네. 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인생은 어차피 찰나고 순간이기 때문에 행복을 양보하지 말고 지금 구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행복을 양보하지 말고 지금 잘 구현해 나가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미진의 올림파티 지금까지 자연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스님 어디 계시든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끝곡으로 지코의 아티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구이철,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울림 가득한 하루 되세요.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토일 또 월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 줄 거야 alright 오늘도 스케줄 꽉 차고 길 가면 다 알아보고 회시철 겁나 핫하고 그런데도 나 외로워 휴가도 지루해지기 직전인 사람